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인도 거래소로 유명한 코인 DCX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예측했던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앞으로 코인이 오픈되고 나면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예측했던 이런 영상이 나가면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동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언급을 좀 자제해 왔는데, 코인 GCX에서 예측하고 있던 것이 제가 희망하고 있는, 저희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채굴을 하는 데 대한 도움을 주는 거지, 전년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와 같이 상당히 높게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높게 기대하는 분도 있고, 100불 이상만 가도 좋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가격 예측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파이코인을 파생시킨 이와 같은 기술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돼 가고 있고 그와 같은 기대할 만한 그런 기술인가, 여기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채굴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남한테 채굴하라는 얘기만 듣고 단순히 채굴 버튼만 누리고 상장되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만 하고 있으면은, 그 기대에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신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가, 앞으로 이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정치,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고, 그 기술의 물결 속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상당히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는 이런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파이 페스트를 다시 오픈해서 10월 24일부터 이제 새로운 파이코인을 이용하겠다는 판매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 파이오니어들은 10월 2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제 쇼핑을 할 수 있는 하고, 쇼핑을 하고 난 그 기록과 이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에다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뭐 파이사이드 포럼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다른 어떤 곳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슬래시 파이페스트라는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고 있는 그 페스티벌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코어팀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공지를 올리면은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커뮤니티 멤버가 6,500만쯤 된다면 6,500만이 이 내용들을 동시에 보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이런 커뮤니티를 갖추지가 있는 생태계는 뭐 파이코인이 거의 뭐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웹3가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이런 웹3의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면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거래소에서도 물론 IOU의 가격이니까 뭐 별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만일에 오픈넷만 가면은 그런 거래소에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해보고, 여러 거래소에서도 이제 우리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도 앞으로 본인들의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미리 선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최근에는 이제 업비트에서 그 X 트윗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 다른 글로벌 업비트에 대한 얘기로서 아마 타일랜드인가 어디선가 이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넷 가기 전에 노드의 버전을 새로 업데이트했다 하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저께인가 업비트의 소식란에 파이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토큰 포스트라는 그런 매거진에서 소개를 했는데, 아마 다른 기사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직접 업비트에서 한 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기사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흥미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맵오브 파이에 들어가면은 각 위치에 따라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매장들이 있으니까 파이코인 매장들에 한번 가서 거래도 실제로 한번 해보고 QR코드로 실제 돈을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파이코인을 유지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저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검증할 수 있는, 이더리움 검증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해서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블록체인의 핵심은 누구나 노드를 실행하고 체인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소비자용 노트북에서도 노드 실행이 이제 가능하고, 그러나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간소화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버지 보고서가 이제 발행됐고, 그 버지 보고서 내용에 보면 노드 검증 과정을 모바일 지갑이라든가 브라우저 지갑, 스마트워치에서도 블록체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채굴을 하고, 노드는 PC에서 이제 노드의 검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앞으로 모바일에서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노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스마트워치에서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체인 기술을,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하면은 파브릭 체인에서도 점차 쉽고 간편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파이코인은 이미 많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채굴도 하고 뭐 하니까, 거래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고 간편하다는 걸 알기 쉽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QR코드로 거래가 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거기에 웹3의 선두주자인 우리 파이코인이 앞장서 갈 수 있고, 이렇게 이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외신에 나왔는 걸 잠깐 보면은 펜실베니아 하원에서 비트코인 결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이것도 상당히 압도적인 찬성표로 비트코인 결제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는데, 비트코인 권리법, 일명 비트코인 권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선 후에 상원으로 통과되면은 주지사가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 현재 이 펜실베니아에는 약 한 150만 명 가까이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펜실베니아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주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비트코인 권리법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블록데몬,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인 블록대문에 나온 보고서가 최근에 언급된 걸 보면은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25년도 내년도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이 크게 확보될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규제가 제대로만 돼야만 되는데 아직도 규제가 명확하기 전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집행 규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그동안 하원을 통과했던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소위 FIT 21, 이것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은 소비자 위험과 신기술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선도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그 FIT 21,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인데, 많은 코인들을 상품화시키고 일부는 정권으로 하는 이것을 정의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여러 면에서 이제 규제가 명확하게 되고,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돼서도 뭐 상품이든 정권이든 크게 문제없이 명확한 규제 범위 내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대선이 엄청나게 크게 이런 암호화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규제가 명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 파이코인에게도 엄청난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상당히 트럼프가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마침 미국은 그 예산, 이와 같은 것을 블록체인화 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금융의 물결을 선도할 텐데 기대가 된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열렸던 그 브릭스에서도 러시아에서 열렸는데, 상당히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했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은 브릭스 페이먼트 시스템, 브릭스 페이에 대한 그런 사전 얘기들이 많았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결론은 지었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 브릭스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이런 그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언젠가는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켜 나가는 세계 각국, 미국이 앞장서면 설수록 뭐 유럽 브릭스 나라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뭐 금투세를 없앤다든가 뭐 이와 같은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는 우리 암호화폐 하는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바탕으로 암호화폐 하는 이런 시장은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파이코인뿐만 아니고 이런 암호화폐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파이코인은 미래는 정말 기대할 만하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등달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